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정환입니다. 비뇨기종약 수업 시간에는 신장암, 요로상피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고환암, 음경암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플립러닝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제공될 동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2018년 국가암정보센터의 암종별, 성별, 주요 암 유병 현황을 보면 비뇨기 종양인 전립선, 신장, 방광암이 각각 남자에게 3위, 7위, 8위의 유병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암, 콩팥 종양은 약 85%가 레날셀 카시노마라고 불리는 악성 종양이며 세 가지의 대표적인 양성 종양과 육종이 15%를 차지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낭성 종물과 고형 종물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낭성 종물의 경우엔 CT 스캔 결과를 가지고 악성도를 평가하는 분류법이 있습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영제가 증강되느냐입니다. 조영제가 증강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혈관 생성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3, 4에서만 조영 증강이 관찰됩니다. 신장암은 암의 크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홍만 절제하는 부분 신장 절제술과 근치적으로 신장을 요관을 포함해서 모두 적출하는 근치적 신장 전적출술이 있습니다. 전이성 신장암의 경우에 통상적인 화학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신장암은 멀티드럭 레지스턴스 지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면역치료제는 VEGF와 PDGF, mTOR 등을 억제하는 면역치료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요로상피세포암은 콩팥 깔때기와 요관에 4 내지 5% 정도 발생을 하고 방광에 독자적으로도 발생하고 이런 콩팥 깔때기 요관에 발생하는 걸 위요로상피세포 암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약 30에서 50%가 방광 쪽에도 같이 암이 발견됩니다. 위요로상피세포암의 수술적 치료는 신장과 요관을 모두 절제를 해야 되며 특히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요관구를 꼭 절제해야 합니다. 완전 제거가 안 되고 남아있는 요관이 있다면 그쪽에서 재발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방광암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광암을 제거하는 내시경 기구가 있습니다. U자형으로 된 전기 칼날로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있는 종양을 긁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광암은 발생되는 위치에 따라서 점막, 방광 점막에서 생기는 표재성 방광암과 방광 근육에서 발생하는 침윤성 방광암으로 나뉩니다. 표재성 방광암은 재발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광 안에다가 BCG 또는 마이토마이신, 젠스타빈 같은 거를 방광에 넣어서 재발을 낮춰줍니다. BCG는 열로 약화시킨 결핵균입니다. 열로 약화시킨 결핵균을 방광 안에 넣어주게 되면 이 결핵균이 방광 암세포에 더 친화적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선 방광암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결핵에 걸린 세포를 인지해서 면역학적으로 그 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방광암 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근육에서 생긴 근육 침윤성 요로상피세포암은 결국 방광을 모두
적출해야 합니다. 방광을 적출하면 요루 성형술을 통해서 피부로 소변을 빼내거나 적절하게 선택된 환자에 한해서 인공 방광 조영술이라서 회장을 이용해서 인공 방광을 만들어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암은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변연불에 주로 발생합니다.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장수지검사입니다. 직장수지검사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면 암을 의심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PSA라고 전립선 특이항원이라 불리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PSA는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 때문일 때도 올라가긴 하지만 PSA가 3나노그램/ml 이상의 경우에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전립선 MRI 같은 영상검사를 하고 암이 의심이 되면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분화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글리슨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암의 형태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두 군데를 선택해서 합산을 통해서 점수로 암의 분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7점 중에서도 4+3,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암의 형태가 4점인 7점, 8점, 9점, 10점이 예후가 나쁩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에 분화도가 좋은 초기 전립선 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치료를 지연시키면서 대기해 볼 수도 있지만, 수술을 통해서 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엔 고강도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전립선 암의 경우에 3기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되면 수술을 한 이후에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가 지금 현재 적합한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더 진행된 경우에는 보통의 방사선 치료만으로 좀 암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는 요법, GnRH 아고니스트 피하 주사와 경구형 남성 호르몬 생성 억제제를 이용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암이 진행되는 걸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 박탈 요법은 암이 완치되는 치료는 절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으로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것은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균 약 2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안에 더 이상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이 듣지 않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암이 진행하게 됩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진행된 경우에 저희가 항암 화학요법을 하거나 아니면 2단계 남성 호르몬 억제제인 엑스탄디나 자이티카 같은 약을 사용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선 방사선 치료를 통증 조절 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치료에 잘 듣는 고환종양입니다. 고환종양에서 중요한 건 종양 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환종양은 점셀 투머가 약 90에서 95%를 차지하고요. 이 점셀 투머 중은 세미노마가 35%, 그리고 넘세미노마 점셀 투머가 이 네 가지 종류로 보통 진단됩니다. 그리고 점셀 투머가 아닌 레이디셀이나 서토리셀, 또 고나도블라스토마도 고환종양의 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환종양은 혈행성 전이를 하는 코리오칼시노마, 육모암을 제외한 다른 고환종양들은 임파선을 따라서 전이가 돼서 A는 오른쪽 고환암이 전이되는 임파선 분포도고, B는 왼쪽 고환암이 전이되는 임파선 분포도입니다. 고환암의 종양 표지자는 HCG와 알파피토프로테인에 있는데
세미노마는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코리오칼시노마도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세미노마는 약 7%에서 HCG 종양 표지자가 상승합니다. 코리오칼시노마는 100% HCG 종양 표지자가 상승합니다. 나머지 테라토마나 테라토칼시노마, 엠브리오날 칼시노마는 각각 HCG와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둘 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서해부 절개창을 이용해서 고환을 근치적으로 적출한 다음에 병리 소견에 따라서 세미노마로 알려지게 되면 방사선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넌세미노마토스 점셀 투머의 경우엔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경종양입니다. 음경의 피부층을 보면 피부 밑에 달토스페시아가 있고 달토스페시아 밑에 벅스파시아가 있고 투니카 알부지니아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된 정도에 따라서 TNM 스테이지, T 스테이지가 결정이 됩니다. 음경종양은 서해부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쪽인 후복막각 림프절로 2차로 전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행성으로 렁, 리버, 본, 브레인 등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음경암의 치료는 정상 조직의 2cm 정도의 경계를 두고 음경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선 완전 음경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국소 림프절을 절제를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50%는 염증 때문에 종대가 생기니까 4대 6주간 수술 전에 미리 경구용 항생제를 사용했다가 계속 종대가 관찰되면 그러면 바이라테랄 림파데넥토미를 해야 되고, 만약에 종대가 사라지면 제한적 생감을 통해서 메타스타스가 있는지 꼭 봐야 합니다.